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평의 공간, 또 부평이 가지고 있는 인문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인하면서 부평의 공간의 면적이라든지 행정 범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천은 계속해서 공간이 넓어져 왔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4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2015년에는 1048, 거의 1050제곱킬로미터가 되었죠. 2017년이 되면 1061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로써 2017년에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는 울산광역시가 가장 넓었는데요. 인천이 이제 추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표에서 보시면 부평구는 3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천 전체 면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인천에서 가장 넓은 곳은 강화군입니다. 411제곱킬로미터고요. 약 40% 정도가 인천의 40% 정도가 강화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옹진군, 인천의 섬들을 다 합쳐 놓으면 인천의 16% 정도가 되고요. 우리 부평 땅의 약 5배 정도가 됩니다. 중구는 12.7%, 133제곱킬로미터인데요. 섬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도 인천공항 때문에 영종도와 용유도 여기가 다 이제 합쳐지고 해서 중구가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내륙으로만 보면 서구가 가장 넓습니다. 서구가 114제곱킬로미터인데요. 우리 부평의 약 4배 가까이 그렇게 되죠. 3.5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57, 연수구가 55, 이런 순입니다. 연수구는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좁은 곳은 동구입니다. 0.7%이고요. 전국에서도 그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작은 공간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인천은 전체가요 135 행정동을 가지고 있고 1읍 그리고 19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법정동은 136개, 법정리가 122개입니다. 인천의 인구는 우리가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계속 인천은 늘어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체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체를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른 지역은 줄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그래도 계속 좀 늘어나는 곳이다. 그리고 인천의 인구의 그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연수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추홀구가 일부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이제 변화를 조금 보실게요.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하면 어디겠어요? 우리 부평이지. 그래서 이 인구 순서를 보시면 부평구가 2010년에 57만 5천, 60만이 거의 됐었죠.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7년에는 55만 7천이에요. 남동구는 48만에서 54만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남동구의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게 된 데는 서창지구라든지 논현지구가 그 주도를 했습니다. 서구 지역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청라라든지 가정동 일대가 또 이제 검단 지역 때문에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요. 남구도 43만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것은 도화동이라든지 하객동 이 지역 때문에 남구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양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연수구도 늘어나고 있죠. 송도 때문에. 중구 또한 영종도 때문에 영종국제도시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동구 감소, 강화는 약간 늘고 있고요. 옹진도 약간 늘었습니다. 이게 201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자, 2017년에는 부평구 1등, 남동구 2등, 서구가 3등이었습니다. 2018년이 됐는데 어떤가요? 남동구가 1등, 서구가 2등, 부평구가 전통적인 2위 자리에서 3위로 내려앉게 되었어요. 부평구는 이제 그 공간 내에서 새로운 택지 개발이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서구와 남동구는 계속
인구가 늘어날 조건을 또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순위만 바뀌었지 그 50만 이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인 거예요. 저 아랫역에 가면 군 단위 이런데 인구 3만, 인구 2만 이렇거든요. 우리 고장의 동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평구는 54만이니까 상당한 대도시입니다. 자, 2019년을 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2위가 바뀌죠. 서구가 남동구를 앞지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양상은 그대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2020년 여전히. 그런데 이제 부평의 인구 감소는 이제 50만을 유지하기에도 조금은 아슬아슬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2020년이고요. 2021년에 가면 부평구 인구가 이제 50만을 조금 넘는, 그래서 순수 내국인만 본다면 50만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계속 1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수구가 40만을 드디어 이제 돌파를 하면서 연수구가 이제 미추홀구를 좀 이제 앞서게 될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구 양상이고요. 내국인만 따졌을 때 올해 부평구가 지금 48만 6천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구, 그 다음에 남동구 이런 순서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령 인구가 어디가 가장 많으냐? 1위는 강화군 34%, 옹진군이 28%, 동구가 23%예요. 반면에 부평구는 15.7%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구, 노인 인구 좀 적정 비율을, 그러니까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의 평균이 14.8%니까 부평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증감을 보시면 부평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연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지금 감소세에 있고, 동구도 감소세, 계양도 감소세, 남동도 최근에 감소세입니다. 반면에 서구는 12,0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검단과 루원시티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연수구는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아파트들이 또 입주하고 나면 또 이렇게 확 1, 2만 명이 늘어나고 동이 하나 생기고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부평구의 예산 9,649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1조. 예,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 1년에 약 1조 정도입니다. 참고로 부평보다 좀 많은 지역은 서구가 있겠죠? 예, 서구가 부평구보다 예산이 조금 많고요. 남동구보다는 부평구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인천에서 부평은 2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실까요?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부평구가 17.13%예요. 그러니까 우리 1조 정도의 돈을 쓰는 것 중에 실제로 지역에서 걷어들여지는 세금은 17% 정도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인천에서 어딘가? 이 중구죠. 중구가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공항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 큰 공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항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많이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연수구입니다. 연수구도 공장이 많죠. 연수구도 공장이 많은데 이제 굴뚝이 없는 공장들이 많죠. 고부가 가치 사업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남동구 또한 이제 그 재정자립도가 인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서구 또한 높고요. 그다음 이제 GDP, 지역 내 총 생산을 보시면 가장 많은 곳은 서구입니다. 18조 9천억, 그러니까 약 19조 정도고요. 2위가 중구가 15조 5천억, 남동구가 15조 4천억, 연수구가 11조, 부평이 9조 9천억이니까 약 10조 정도. 우리 부평구는 10조 정도의 GDP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웬만한 저개발 국가 한 국가의 GDP보다 우리 부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평의 좀 공간을 좀 보실까요? 부평은 경인고속도로 북쪽으로 계양구와 맞닿아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부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산지, 능선이 지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한남정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남정맥. 우리 어머님들, 예, 아버님들, 한남정맥. 우리 아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남정맥을. 예, 한남정맥의 인천구간 혹은 한남정맥의 부평구간이라고 부릅니다. 한남정맥은 안성의 칠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칠장산에서부터 수원의 광교산을 거치고 저 군포의 수리산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 성주 저기 그 뭔가요? 저쪽이 거마산 이런 데 거쳐가지고 철마산 거치고 또 여기 한봉산 거쳐서 여기 한봉산이 있네요. 또 원적산 거쳐서 천마산 거쳐서 계양산까지. 그래서 이 계양산에서부터 저기 가연산 거쳐서 문수산까지. 문수산성 김포에 그렇게 해서 한강 하류 앞에서 이제 멈추는 그 능선입니다. 이 능선이 서구와 부평구를 가르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서구, 부평구, 계양구, 부천 이게 다 부평 문화권입니다. 부평 문화권이어서 이 한남정맥을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주요한 고갯길이 있죠. 직맹이 고개, 경명현이라고도 하고 지금 계산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공천동으로 넘어가는 길, 그게 바로 경명현 혹은 직맹이 고개라고 했고요. 그 다음 장고개라고 있죠. 여기 상곡동에서 가자동으로 넘어가는 장고개. 그리고 상곡동에서 또 같은 가자동이지만 이 원적산 이제 넘어가는 그 명신여고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고개들도 있고 또 효성동 쪽으로 해서 가정동으로 넘어가는 안하집 고개 이런 고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서구 지역은 과거 부평의 모월곤면 혹은 석곤면이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 능선을 통해서 지금 구분되고 있다. 그 다음 부평구하고 이 남쪽은요, 이쪽에는 지금 철마산이 있게 되는데, 이 철마산 지역하고 나누어서 남쪽으로 이제 간석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천문화권하고 부평문화권을 나누는 것도 이 한남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산, 지금 저기 계양산이 보이시죠? 굉장히 우뚝 솟아있죠? 400m가 조금 안 되는 395m의 높이의 산이고요. 그 다음 계양산 옆으로 천마산, 봉우리 두 개가 보이시는데 저거를 이제 길마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쪽에까지 전체가 다 천마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적산이 있고 이쪽이 지금 철마산 혹은 금마산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여기를 이제 또 만월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쪽이 만월산이고 이쪽은 철마산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한남정맥이 이렇게 계양산으로 둥그렇게 서쪽으로 둥그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평하죠. 여기가 바로 부평평야인 거죠. 이 부평평야에 지금 가득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서 하얀색이지 실제로는 여기가 다 어마어마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여기가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평과 계양구, 서구, 그리고 이 남쪽의 남동구, 이쪽을 이제 갈라놓는 한남정맥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평의 이제 수리적 위치를 한번 보시면 부평의 동서남북이죠. 가장 이제 동쪽 끝은 구산동이 되겠고요. 서쪽은 청천동이에요. 남쪽은 또한 구산동, 북쪽은 또 삼산동입니다. 동서 간의 거리는 7.76km, 남북 간의 거리는 6.5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제 이 경인고속도로 지금 짙은 색으로 보이는 이 도로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북쪽이 계양구, 남쪽이 부평구인데요. 과거에는 다 북구라고 했죠. 북구 안에 서구, 계양구, 부평구가 다 있었던 거죠.
1988년에 서구가 분구가 됐고요. 1995년에 계양구와 부평구가 또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그 남쪽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구산동, 이 철마산의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동쪽, 가장 이제 동쪽 역시도 이제 구산동이 되겠어요. 산 18번지가 되죠. 여기가 이제 그 거마산, 성주산, 요쪽 거마산 쪽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서쪽, 청천동, 원적산이 되겠죠. 원적산 이제 정상 부근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은 이제 삼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평의 전체적인 이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평구의 모습은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치면 이제 어린이가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서구, 부천,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인접해 있는. 그래서 부평구는 5개의 행정 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개 행정동, 즉 동사무소가 22개, 동장님이 22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정동은 9개예요. 다시 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면적 대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같은 50만이어도 우리 부평구는 30제곱킬로미터 정도잖아요. 근데 서구는 117제곱킬로미터 안에서 50만이고, 그러니까 부평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완전 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가장 높은 지역, 이 삼산동 쪽이죠. 예. 삼산 1동의 인구가 가장 많고, 청천 2동이라든지 삼산 2동, 이런 지역이 인구가 3만이 넘는, 그리고 부평 5동, 또 북해동, 북해 3동이죠. 이런데 3만이 지금 넘어요. 부평 1동도 37,328, 부평 1동이 조금 더 많네요. 이런 이제 상곡동도, 상곡 2동도 33,000인데, 요 통계는 이제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곡동이 아파트가 또 새로 많이 지어지고 청천동하고, 그래서 인구가 그쪽에 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그 9개의 법정동을 보시면 부평동이 6개의 행정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해동이 북해 1, 2, 3동이니까 북해동도 3개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곡동은 4개, 상곡 1, 2, 3, 4, 그리고 십정동 2, 청천동 2, 그리고 삼산동, 삼산동이 2, 갈산동이 갈산 1, 2동. 그리고 이제 일신동하고 구산동은 이제 합쳐져서 일신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동은 이렇게 9개 법정동, 고유지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개 행정동은 법정동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동 인구, 이제 이게 작년 7월, 현재로 이제 나타난 이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연령별 인구는 이제 50대가 이제 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0대가 가장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적은, 인구의 지금 이제 절벽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양상도 부평구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2048년을 이제 예측하는 인구 분포인데, 65세 이상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이제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48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을, 우리 부평구에 그런 이제 예측을 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들, 농촌 지역은 더 이제 많겠죠. 그다음 이제 우리 부평은 외국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평역 앞에 가보시면 이제 옛날 이제 버마라고 그랬죠. 미얀마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다음 십정동 쪽에 가면은 또 우리 조선족 분들, 중국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부평 남부역 쪽으로도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인천에서 그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부평구, 연수구가 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서구 남동구 요 지역도 공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이 많고요. 연수구는 인구 대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연수구가 이제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뭐 송도 국제도시 때문이다 이건 아니에요. 송도 국제도시의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연수동, 옥련동 이 지역에 고려인들이 많고 또 그 옥련동 지역에는 저쪽 파키스탄이라든지 혹은 요르단이라든지 이렇게 또 서아시아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중고차 시장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별 인구 변화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부평의 특징을 좀 볼게요. 부평의 특징. 부평은 한남정맥을 축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해양 문화와 내륙 수도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 부평은 융합도시다. 부평을 우리가 이제 부평 이제 풍물 축제도 있고 그래서 농경 지역으로만 이제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평은 아주 풍요로운 농경지대에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평의 자랑이고요. 한편에서 부평의 또한 자랑은 바다입니다. 지금 부평구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볼 때는 이제 바다가 아니겠죠. 근데 부평의 역사 속에서 보면 부평 문화권이라는 그런 각도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서구가 부평 문화권의 대표적인 두 개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평의 옛날 이제 그 문헌들을 보면 부평읍지라든가 여러 이제 책들에 보면 부평의 산물, 부평의 최고의 특산물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가장 많이 생산했던 곳이 모월곤면, 석곤면. 그래서 이것이 다 부평 도호부를 거쳐서 진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평의 어떤 해양성, 즉 부평 도호부가 가지고 있었던 섬이 수십 개였어요. 그런 면에서 부평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서구가 분구된 지 얼마나 됐어요? 1988년에 분구됐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안 됐어요. 부평의 역사 안에 그대로 서구가 있는 거예요. 계양구는 더하죠. 계양구 한복판에 부평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양구와 부평, 서구, 부천까지 같이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남정맥을 축으로 해서 해양문화와 내륙 수로문화, 즉 한남정맥의 서쪽에는 모월곤면과 석곤면,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13개의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풍요로운 농경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풍요로운 들판, 넓은 역사적 공간. 부평의 역사는 정말 풍성해요. 우리가 부평의 문화를 이렇게 지금의 부평구로만 한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근대 문화유산으로 자꾸 좁혀지게 되는데 부평의 풍요로운 들판, 농경문화, 굴포천, 이 굴포천을 중심으로 한 부평 문화권으로 보면 이 역사적인 층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이제 역사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서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부평이고요. 강화, 김포, 고양, 양천, 안산 이런 곳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가 바로 부평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경인선이 놓여지고 경인철도가 놓여지고 경인가도가 만들어지고 또 경인고속도로가